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과학, 이제 지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직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권은 땅과 그 내부인데요. 지구 내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파는 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지구가 사과라고 가정했을 때 껍질 정도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우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사방으로 전달되는 파동, 지진파를 가지고, 지진이라고 쓸 것 같네요. 지진파를 가지고 이 내부를 알아냅니다. 지진파는 통과하는 물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에 나란한 종파, P파와 수직한 횡파인 S파로 크게 분류됩니다. P파와 S파로 분류돼요. 진행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두 파동 모두 통과하는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다만 S파는 고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겠고요. P파는 모든 상태의 물질을 지나갈 수 있지만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에서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과 만났을 땐 속도가 둘 다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P파와 S파 먼저 갑자기 꺾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S파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P파는 속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확 증가하고 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속도가 올라가는 거는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속도가 크게 변하는 것은 물질의 물질 상태가 달라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S파는 여기부터 깊이 2900 정도부터 2900km부터 진행하지도 못하니까요. 이 통해 지구의 구조를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얇은 껍데기층, 고체 상태층,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륙이 있는 대륙지각은 평균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아래 해양지각은 두께가 평균 5km 정도입니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더 얇네요. 그리고 해양지각이 현무암질 암로 되어 있는데 대륙지각, 화강암질의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큽니다.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지각 아래 깊이, 지각 아래 2900km까지의 고체 상태층을 멘틀이라고 얘기합니다. 멘틀은 지구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각보다 밀도가 큰 감람암질 암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각과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으로 구별됩니다. 멘틀보다 더 내려갑니다. 5100km부터는 아까 어, 멘틀 아래 2900km가 멘틀까지였는데 2900km부터 5100km까지 아까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층, 액체 상태의 층, 우리가 이거를 외핵이라고 얘기해요. 외책이라고도 쓰고 있네요. 외핵입니다. 외핵이라고 하고요. 멘틀과는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으로 여기가 좀 힘드네요.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으로 구별돼요. 특징이 있다면 여기는 액체라는 거겠네요. 지각과 멘틀은 고체였지만요. 왜? 에스파가 통과했고 통과하지 못하니까요. 외핵 아래 깊이 5100km부터 6500km까지 고체 상태의 층이에요. 왜? 피파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여기를 내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외핵, 외, 외핵과는 레만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불연속면으로 구분되고요. 외핵과 내핵은 지각이나 밀도보다 밀, 어, 여기 잘렸네요. 지각이나 멘틀보다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로 갈수록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직권,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기 지구는 미행성들이 막 충돌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원소, 붕괴하는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열을 냅니다. 이로 인해서 열에너지인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열 에너지, 우린 이걸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판의 운동,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판의 운동, 화산 활동, 지진 등을 일으키는 근원이에요. 지진은 뭔가요? 암석이 깨질 때, 깨질 때 그 에너지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위에 이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 지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량을 규모, 그리고 지진을 느낀 정도의 피해 정도를 진도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땅의 구성 성분이 좀 다른다거나 혹은 진원으로부터 멀리 있거나 하면은 이 진도, 지진 느낀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방출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중력 때문에 중력의 작용으로 밀도가 큰 핵과 멘틀이 분리됩니다. 중력이라고 하면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물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이 있겠고요. 끌어당기는 힘 만류인력과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아요. 이 두 힘의 합력, 두 힘이 합해진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만류인력은 뭔가요? 만류인력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여 점점 끌어당기는 만류인력, 이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하고요. 원심력은 지구 자전 때문에 자전축의 수직이고 지구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크기는 자전축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 중력 크기 가지고 우리는 지구 내부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지구 타원체 내부 밀도가 지구의 전체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적인 중력값을 우리는 표준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관측된 실측 중력과 이론적으로 구한 표준 중력의 차이를 우리는 중력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력 이상을 통해서 지하에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는 게 중력 탐사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표준 중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해양이나 철광석, 해양지각이나 철광석, 구리광산 등 밀도가 큰 것들이 매질되어 있으면 표준 중력보다 실측 중력이 커집니다.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이나 석유, 암염 등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면 중력 이상이 음수, 실측 중력이 더 작게 측정됩니다. 자, 지구가 형성된 과정을 더 알아볼게요. 이젠 지구가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은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얘기해요. 외핵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핵 내부 온도차, 밀도차 등으로 인해서 초기 지구 자기장 영향 아래에서 열대류가 일어납니다. 얘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물이 섞이는 것처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만났을 때 물이 섞이는 것처럼 막 골고루 섞입니다. 그 섞이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해요.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되고 유지된 겁니다. 미행성들의 충돌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지표가 식는데요. 그 결과 단단한 원시지각이 형성되고요. 화산 활동 등 원시대기에 공급된 수증기들이 응결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죠. 여기서 이 땅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륙이 이동하는데요. 대륙이 모여있다가 오랜 시간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오늘날 같이 되었다. 대륙 이동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주장하게 돼요. 베게너는 과거에 하나로 붙어있던 거대한 대륙 판게아가 있었고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있었고 이 판게아가 대륙 이동하면서 오늘날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베게너는 그냥 자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 쏘았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산맥이 하나로 이어져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 흩어져 있던 화석 분포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빙하가 이동했던 흔적이 또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하지만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해서
이 대륙 이동을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초음파를 통해 해저 지형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해령, 호상열도 부근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고 해구나 순상지 부근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적게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령이라고 하면 이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갈라지면서 지표면으로 마그마가 노출되는 곳을 말합니다. 해구는 땅이 들어가면서 어, 땅에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라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대칭적으로 지각의 연령이 높아지고 심해 퇴적물이 두꺼워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꺼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식어 암석이 부서질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흔적도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가운데 해령을 중심으로 뭔가 대칭적으로 연령도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자기장 흔적도 대칭적이라면 여기를 중심으로 땅이 만들어지고 해구를 중심으로 땅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멘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체입니다만 멘틀 하층 부인 연약권은 유동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대륙, 얘도 물이 섞이는 것처럼 섞입니다. 지각과 멘틀 윗부분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상대적 운동으로 여러 가지 지질현상이 일어난다는 판 구조론이 이 지각 대륙 이동의 원인이죠.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라고 얘기하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판 구조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화산대와 지진대는 보통 판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띠 모양을 분포하고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나오고 있네요. 해령, 아까 말했다시피 땅이 갈라지면서 네,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판이 갈라지면서 해구, 판이 모이면서 이 땅이 점점 없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땅덩어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각, 암석은 오랜 시간 걸쳐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합니다. 이걸 풍화라고 얘기하고요. 풍화를 일으키는 물, 공기, 생물 등이 일으키는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 풍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석이 오랜 시간 이렇게 풍화를 받게 되면 식물이 자라고 동물 생활할 수 있는 흙인 토양이 만들어져요. 그 외에 또 다른 변화, 이 땅 위가 달라지면 이 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대륙 이동 말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해요. 지각은 맨 위에 떠 있습니다만 지각 하부에 가해진 압력이 변하게 되면 지각이 융기, 떠오르거나 침강, 가라앉으면서 균형을 이루습니다. 만약 지각이 침식하거나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압력이 감소하면 지각이 떠올라요. 지각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작용한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각이 가라앉아요. 이런 과정이 넓은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면 지각이 서서히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조륙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러면서 이 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이 직권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직권에서도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한 얘기,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지구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